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을 바라보며 나는 곧 시작될 고이 생활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나의 미래는 무한했고 꿈은 별처럼 반짝였다.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던 나는 매일 거울 앞에서 연습했고 언젠가는 무대 위에서 우아하게 춤추는 모습을 그렸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다. 쾅! 귀를 찢는 충돌음과 함께 세상이 뒤바뀌었다.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 비명, 그리고 정적. 눈을 떴을 때 나를 맞이한 건 차가운 하얀 천장이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음이 단조롭게 울렸다. 나는 몸을 움직이려 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하반신에서는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다. 깨어나셨네요. 의사의 목소리는 침중했다. 그의 얼굴에서 나는 내 미래를 읽을 수 있었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척수 손상이 심각합니다. 두 다리를 지탱할 수 있는 기능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순간 나의 시간은 멈췄다. 16살, 한창 꿈을 키우고 사랑을 배워가야 할 나이에 나는 두 개의 보조다리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왜 하필 나에게? 그 질문이 매일 밤 나를 괴롭혔다. 퇴원 후의 일상은 지옥이었다. 거울을 보는 게 두려웠다. 예전에 나는 그 안에 없었고 낯선 사람만이 휠체어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친구들의 안부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나 역시 그들과의 연락을 끊어버렸다. 너희들은 모를 거야. 이런 절망이 어떤 건지.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엄마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 앞에서도 숟가락을 들기가 무거웠다. 밤이 되면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다. 베개는 매일 밤 눈물로 젖었고 새벽이 되어서야 지쳐 잠에 들곤 했다. 그때 나는 몰랐다. 복도 너머에서 아빠가 내 울음소리를 듣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아빠가 내 방문을 열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아빠도 나처럼 두 개의 보조다리를 짚고 있었다. 아빠? 아빠도 다쳤어요? 응. 그날 사고에서. 아빠도 다리를 다쳤단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아픔에 빠져있는 동안 아빠도 혼자 고통받고 있었던 건가?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빠는 내 곁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다. 네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빠도 같이 무너졌단다. 하지만 우리가 둘 다 무너질 순 없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널 일으켜 세워줄게. 그 말이 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다. 세상에서 나 혼자만 불행한 게 아니었다. 아빠도 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나를 위해 강해지려 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부터 아빠는 내 다리가 되어 주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은 아빠가 대신 가주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아빠가 함께 해주었다. 아빠의 보조다리와 내 보조다리가 만들어내는 똑똑한 소리는 어느새 우리만의 리듬이 되어갔다. 재활 치료도 함께했다. 아빠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말했다.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가면 돼.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걸음을 배워갔다. 보조다리에 의존하며 하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도 아빠는 내 곁에 있었다. 도서관까지 함께 가주었고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나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다. 아빠,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우리 딸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어. 아빠의 믿음은 나에게 날개가 되어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다. 입학식 날 아빠는 나와 함께 대학교에 갔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캠퍼스를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똑똑똑똑. 보조다리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봄바람과 어우러졌다. 식이 끝나고 나올 때 아빠는 내 손을 꼭 잡고는 조용히 흐느꼈다. 너무 자랑스럽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아빠의 눈물을 보며 나도 울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낸 기적이었다. 입학식을 마치고 캠퍼스를 나서는데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애가 차도로 나갔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한 아이가 빨간 공을 쫓아 도로로 뛰어나가고 있었고 멀리서 트럭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달려오고 있었다. 시간이 느려진 듯했다. 어른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서 있을 뿐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아이와 트럭 사이의 거리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때였다. 아빠가 움직였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아빠는 보조다리를 버리고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토록 오랫동안 보조다리에 의지하던 아빠가 지금은 아무런 지지 없이 두 다리로 힘차게 땅을 박차고 있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빠에게 집중됐다. 아빠는 마치 젊은 운동선수처럼 민첩하게 달려가서 아이를 품에 안고 몸을 돌려 인도로 굴러떨어졌다. 트럭은 아빠와 아이가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다. 아빠. 나는 비명을 질렀지만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가 다쳤는지 확인한 후 조용히 일어나서 버려둔 보조다리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내게 돌아왔다. 나는 눈앞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빠가 달렸어요? 그 다리로?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때 엄마가 내 손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엄마? 아빠는 사실 다리가 멀쩡해. 그날 사고에서 다친 건 팔뿐이었어. 며칠만 깁스하면 완전히 나을 수 있는 정도의 부상이었지. 세상이 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럼 왜? 4년 동안 너와 똑같은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아픈 딸을 진짜로 위로하려면 같은 아픔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4년 동안 아빠는 멀쩡한 다리를 숨기고 나와 함께 불편함을 감내했던 것이다. 왜 그런 거예요? 아빠는 늘 말씀하셨어. 딸이 다시 웃을 수만 있다면 세상 어떤 불편함도 기꺼이 견딜 수 있다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빠는 나보다 더 깊은 아픔을 혼자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지난 4년을 돌이켜봤다. 내가 밤마다 울 때 아빠가 등을 두드려주던 그 손길, 내가 재활 치료를 포기하고 싶어 할 때 함께 하자며 격려해주던 그 목소리,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보여준 그 기쁨의 눈물, 모든 게 연기였을까? 아니다. 그건 연기가 아니었다. 그건 사랑이었다. 순수하고 깊고 숭고한 사랑이었다. 내가 소리내어 울던 그 밤들, 진짜 눈물은 벽 너머에서 아빠가 더 많이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내 절망을 자신의 절망으로 받아들이며 다음날 나는 아빠에게 갔다.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아빠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게 뭐 있니? 아빠는 그저 내 딸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야. 4년 동안 불편하지 않았어요. 불편? 네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까짓 불편함이 뭐가 대수겠니? 아빠에게는 네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짜 사랑은 누군가의 슬픔에 같이 무릎을 꿇는 일이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진짜 사랑은 자신의 불편함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일이다. 아빠는 4년 동안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다. 지금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전공은 상담 심리학이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선택한 길이다. 보조다리는 여전히 내 곁에 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불편함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처럼 느껴진다. 아빠와 함께 걸었던 그 모든 걸음들, 함께 넘어섰던 그 모든 장벽들이 내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때로는 거리에서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난다. 그들의 눈에서 예전에 나와 같은 절망을 읽을 때 나는 조용히 다가가서 말한다.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빠는 지금도 가끔 보조다리를 사용한다. 나와 함께 산책할 때면 여전히 똑똑 소리를 내며 걷는다. 아빠, 이제 안 짚으셔도 돼요. 괜찮아. 우리 딸과 함께 걷는 이 시간이 좋거든.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함께 걷는다. 보조다리 위에서 피어난 사랑을 안고 새로운 하루를 향해.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함께 넘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상대방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더 깊이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거대한 사랑 위에 다시 서 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